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또 이번 시간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58회 전산세무 2급 일반전표 입력 테마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갈까요? 자, 1월 3일부터 보도록 합시다. 주식회사 제인이네요. 영광의 제인 58회입니다. 자, 1월 3일 보니까 최고생명에서 당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라고 돼 있어요. 50만 원이,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면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걸 이자 수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고도 합니다. 개정 과목이 이제 문제에서 제시되는 거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한데, 문제에서 제시되는 대로 이제 보통은 따르고요. 딱히 없다면 이제 이자 수익으로 하시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검색을 해보고 하세요. 좀 유도리 있게 하세요. 전산세무 2급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검색을 일단 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자 수익인 것 같은데, 공식 정답도 사실 이자 수익으로 돼 있긴 해요. 이자 수익으로 일단 합시다. 이자 수익.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럼 보통 예금이냐? 아닙니다. 그냥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플러스 시키라는 얘기예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금액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입력을 하면서 제가 이자 수익인지 퇴직연금 운용 수익인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갈게요. 자, 1월 3일이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자, 퇴직이라고 검색해보면, 자, 연금이라고 해볼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186번이죠. 자, 금액은 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또 퇴직이라고 하고요. 연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쭉 보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만 있고, 퇴직연금에 따른 운용 수익은 아예 없죠. 근데 이제 이 문제 말고 제가 다른 회차에서 본 것 같은데, 그 회차에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란 개정 과목을 쓰라고 또 명시가 돼 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유도리 있게 하시고, 어쨌든 없죠? 그럼 일단 이것은 그냥 이자 수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자, 1월 10일입니다. 신축 중인 사옥의 장기 차입금 이자. 흔히 이걸 이자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신축 중인 사옥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건설 중이라고 말하면 참 우리가 금방 알아듣겠는데, 건설 중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신축 중이라고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신축 중인 사옥은 지금 뭐가 되죠?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차입 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얘기죠.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 차입 원가의 자본화 규정을 적용해서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지금 짓고 있고 올해 6월달에 완공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분계는 당좌 예금으로 나간 돈 75만원이 될 거고, 이 75만원이 이자 비용이냐 건설 중인 자산이냐인데 건설 중인 자산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당시에 한국세무사에는 공식 정답으로 건설 중인 자산 또는 이자 비용으로 해서 복수 정답으로 게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건설 중인 자산이 맞다고 봅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여러분도 시험 보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문제가 왜 오류가 있었냐면, 이게 2017년 6월 30일이라면은, 그쵸. 이거를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하고 건설 중인 자산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연두수를 바꿔놨습니다만, 그 해에 취득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럼 이자 비용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복수정답 한 것 같은데, 아마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할 거예요. 세무사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건설 중인 자산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 1월 10일이죠.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은 75만원, 대변의 당좌예금 금액은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 뭐 지난 앞에서 앞에 차에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65회부터 이제 거꾸로 내려오시는 강의가 이제 원래 정방향인데, 저는 최근부터 가장 이제 기출문제를 가장 최근 거부터 거꾸로 풀거든요. 옛날 기출문제부터 푸는 게 아니라 트렌드에 벗어나기 때문에 요즘 기출문제들을 풀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최근서부터 이제 옛날로 가요. 그래서 이제 옛날 기출문제가 요즘으로 나온다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 좀 다릅니다.
사실 요즘 기출되는 문제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 반대편 개정 과목에 대한 그 존재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문제를 보면 유상증자가 나오죠. 유상증자라고 하면 무조건 뭐예요? 대변의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이고, 유상증자란 말이 나오면 귀신같이 신주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천주인데 주당 이제 액면 가액이 5,000원이니까 5천만 원이죠. 대변의 자본금 액면 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한 주당 8,000원에 발행하여 여기서 끊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당좌예금 계좌 입금되었다. 여기서 한번 또 끊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대금이 차변의 당좌예금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고, 얼마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오네요. 8천만 원 들어오죠?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오고, 그럼 여기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 3천만 원이 뭡니까?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자, 부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25만원을 자, 현금 지급하였다. 여기서 한번 또 끊어주고, 그럼 대변에 현금이 25만원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25만원이요. 원래는 그쵸. 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자, 까지는 거죠. 차감되는 겁니다. 원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감에 가산하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는 건데, 신주 발행비에 대한 설명은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서 다시 25만원이 까집니다. 그러면 2,975만원이 돼요. 현재 여기까지 보면. 그리고 나서 끝날 줄 알았더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75만원이 또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것마저도 까집니다. 그럼 얘는 2,900만원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추가 분계가 들어갑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75만원이 상계가 돼서 없어진다. 자, 이렇게 참 무지막지한 분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계시켜주고 이렇게 한 부분들 좀 유념하시면서 보도록 하시고요. 분계를 바로 입력한 다음에 신주 발행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과 할인 발행 차금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간략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입력 들어갑니다. 자, 날짜는 1월 15일 되겠고요. 차변부터 갈게요. 당좌예금 금액은 8천만원. 자, 대변의 자본금 5천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주식으로 검색해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2,900만원. 그 다음에 또 다시 주식으로 찾으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죠? 381번. 자, 여기 이제 75만원. 나머지가 현금.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분계는 뭐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죠? 설마 뭐 입력하는 걸 몰라갖고 버벅거리진 않을 겁니다. 전산팀 2급 시기 되셨는데 설마, 그죠? 자,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요 단어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흔히 이제 우리가 신주 발행비가 있어요. 사채 발행비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신주 발행비하고 사채 발행비, 이거 비슷한 성격이니까, 자, 신주 발행비와 사채 발행비는 동일합니다. 예, 원래 이제 주식하고 사채하고 자금 조달 차원에서 이제 유사한 점이 많죠. 예. 자, 신주 발행비 비용 아니에요. 예. 사채 발행비 역시 비용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될 거고. 자, 요거는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주거나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해 주거나,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면 사증차를 제가 약자로 쓰는 말이에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빼주거나, 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해 주거나, 자, 이렇다는 거죠. 자, 요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자, 이 주식의 경우에는, 이게 또 연결하면 안 되는구나. 연결하면 안 되는구나.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는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의 경우에, 자, 주식의 경우에는요, 주식 발행 초과금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때, 여기가 금액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원이고, 얘가 예를 들어 800원이다. 그럼 두 개를 상계하고 난 나머지만 200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뭐 똑같이 1,000원인데, 할인 발행 차금이 1,500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 상계되고요. 여기 500원이 할인 발행 차금으로 남게 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차금이죠. 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우리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1,000원 있고 얘가 800원 있어도 둘 다 상관없어요. 각각 있어도. 아까 그 신주 발행비하고 사채 발행비하고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건 발행할 때만 적용되는 룰이고요. 얘네들은 같은 재무제표에 동시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사채는 여기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예. 자,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2월 18일 4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선생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은 요걸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을 먼저 하고 할까요? 그죠? 설명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일단 칠판에 판서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판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약간 세법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우리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 우리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때요. 자,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하고요. 두 번째 이제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때는요. 지급총액에다가 원천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급총액 곱하기 3%. 만약에 여기 이제 지방소득세가 들어간다면 10%가 들어가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뭐냐면 3.3%를 원천징수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기타소득의 경우에는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급총액에서요. 필요경비를 빼요. 그 뺀 나머지에다 곱하기 다시 이제 20%를 해줘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경비가 이제 80%라고 돼 있어서 흔히 이제 흔히 실무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4.4%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4%, 4.4%. 이제 여기에 다시 10%를 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똑같이 사업소득을 300만, 이 300만 원을 지급할 때 300만 원이 기타소득이냐 300만 원이 사업소득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300만 원 갖고서 원천징수한다면 저걸 속산해보면 3.3%니까 99,000원을 이제 원천징수를 하게끔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예수금이 되겠죠? 예수금이 99,000원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300만 원이 기타소득이라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틀려지죠. 그러니까 300만 원 곱하기 하면 이게 얼마냐면 13만 2천 원이 나와요. 그래서 13만 2천 원이 이제 이게 예수금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다르다는 거죠. 지급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서 원천징수를 하느냐, 아니면 지급 총액에서 그냥 바로 3%로 원천징수하느냐,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대개 이 문제를요 99,000원,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게 이 당시에 그냥 이제 4.4%를 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소득세법을 전산세무 2급 할 때 소득세법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소득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20%라고 하니까 22%로 계산해갖고 이제 66만 원을 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틀렸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소득세를 공부를 안 하고 보통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 흔히 이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흔히 좀 급하신 이제 학원들이나 이제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이론 무시하고 실기만 엄청 많이 가르치고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게 한 다음에 원가는 그냥 알아서 5문제니까 이제 찍으라고 그러고, 부가세도 수업을 안 해줘요. 그냥 간단한 것만 알려주고 거기서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전산회계 1급이 그래요. 세무 2급은 또 부가세는 무시를 못 하잖아요. 부가세는 그냥 하게 해요. 어떻게든 해요. 그러다가 원천징수 연말정산 부분까지만 설명하고 소득세 부분 전반적인 걸 그냥 안 하고 그냥 외워서 따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공부를 할 때요, 시험을 내가 노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그 공격과 방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공방이 3대 1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공격이 3명이 달라붙어야 방어 1명을 이길 수 있다. 즉 제가 봤을 때는 전산세무 2급을 만약에 4월달에 따시려고 그러면 원래 알고 있는 게 지식과 어떤 노력의 3배 정도는 하셔야 돼요.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노력을 하셔야만 그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턱걸이로 거의 이렇게 따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면요, 본인 기량의 70에서 80%밖에 기량이 안 나와요. 실전에 가면 모의고사 100점 맞던 사람도, 모의고사가 사실 멘탈 깨지라고 내는 게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100점 맞던 사람도 그 실전에 가갖고서는 60점 넘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요, 이게 요 정도까지만이다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전산세무 2급 특강에 전산세무 1급 분계를 집어넣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나 원천징수 연말정산 파트에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특강을 같이 끼워서 해드릴 거예요. 아예 지금 거의 제가 지금 3월 초인데 기출문제 테마 특강 자료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개정세법 반영된 것만 지금 검토하면 거의 다 완성 단계인데, 그래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쯤이면은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일반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를 아마 끝낼 생각이고, 아무튼 그래서 뭐 넋두리를 늘어나 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방법을 알았다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거고, 이걸 몰랐다면 틀렸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포인트고. 자, 그래서 분계를 바로 해드릴게요. 분계를 해드리면, 자, 일단 지급 총액이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급 총액 30%가 이제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2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20%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300만 원에서 80%인 240만 원을 뺀 금액에, 그쵸? 그럼 이제 이게 얼마가 나와요? 60만 원 나오죠? 60만 원 나온 금액이 곱하기 다시 20%를 했기 때문에 12만 원이 원천징수가 되는 거고, 지방소득세가 이제 소득세의 10%이기 때문에 12,000원을 더 떼서 결과적으로는 예수금이 13만 2천 원의 예수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건이었고, 분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부 강사 강연료라고 하면 이게 교육훈련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교육훈련비라고 할게요. 교육이라고 할게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사원이니까 이건 조심해야죠. 이게 3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거는 변함이 없고, 예수금을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13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 금액은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가죠. 자, 날짜는 2월 18일 되겠고요. 차변의 교육훈련비 800번대죠. 300만원, 대변의 예수금 13만 2천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2월 20일 문제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기가 돼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일단은 만기가 돼서 돈을 찾는 거니까 정기예금이 되겠죠. 자, 일단 만기가 1년이니까 요 뒤에 요거가 왜 정기예금인지 그냥 여러분 보통 생각하실 때 정기예금 만기 1년 하면 그냥 정기예금이구나 생각하시는데, 이게 만기가 1년 넘어가면 이게 장기성 예금이 돼요. 예, 요거 이제 요거 풀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만기가 1년이 이제 초과가 되면, 만기 1년 이상이 되면 장기성 예금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다행히도 그냥 정기예금이라고 하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조심하라고요. 원금 1,000만 원 끊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금 이자. 자, 이자를 줬습니까? 받았습니까? 받겠죠. 아니, 내가 예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지 이자를 줍니까? 이걸 또 틀린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 4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된 후 잔액.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세금 등을 떼었잖아요, 지금. 이거 선급이 뭐니? 선납세금이죠, 선납세금. 선납세금이에요. 자, 선납세금. 이게 5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잔액. 이거 근데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긴 한데, 잔액, 원천징수된 후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나머지 금액인데, 잠깐만요. 그 원금하고, 그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네모 쳐도 되고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바로 뭐 입력 들어가죠. 예,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2월 20일이고요. 차변부터 가죠. 보통예금 들어온 대변부터 가죠. 대변부터. 자, 정기예금. 자, 금액은 1,000만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40만원.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납세금. 자, 136 선납세금 56,000원. 나머지가 보통예금이죠.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 자, 이제 아까 그 예금하고 이 부분 있죠?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예금하고 그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기서 바로 할게요. 흔히 이제 우리가 정기 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적금이 있어요. 얘네들이 만약에 유동 항목이다, 또 비유동 항목이다.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이라는 뜻은 뭐예요? 1년 이내냐, 아니면 1년이 초과되는 부분이냐, 이제 이걸 따지는 거죠. 그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유동이다 그러면 그냥 이름이 그냥 정기예금, 정기적금이에요. 얘네 이름을 그냥 쓰면 돼요. 정기예금 개정 과목 있고 정기적금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냥 이거 쓰시면 되는데, 이게 비유동일 때는 장기성 예금이라고 그냥 통합 개정 과목을 쓰셔야 돼요. 이게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1년 이내니까 이렇게 본 거고, 제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다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 번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요.
장기성 예금으로.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알겠죠? 한 번쯤은 이런 것도 있구나 눈여겨보시고. 예,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다 했네. 자, 여기까지 봤고요. 한 해분 더 풀고 예, 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58회니까요. 57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전산세무 2급 57회 주식회사 상빈 572번 코드 되겠습니다. 자, 6월 2일 문제네요. 주식회사 정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계약금 1,500만원, 당좌수표 지급, 이게 거래죠. 차변에 선급금 되겠고요. 계약금을 줬으니까 1,500만원, 대변에 당좌수표니까 그냥 당좌예금 해도 되겠죠. 네모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정우라고 하면 되겠죠. 이 비슷한 문제 아까 본 것 같은데, 그죠? 자, 뭐 입력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들어갈게요. 자, 6월 2일 되겠고요. 차변에 선급금, 그 다음에 정우라고 해주시고, 정우라고 해주시고, 자, 금액은 1,50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그쵸? 왜 거래처 이렇게 상관없죠, 이거? 예, 저는 이제 선생이니까 스페이스 받치고 넘어간 거고요. 예, 상관없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6월 15일 문제입니다. 이 비슷한 문제도 또 본 적이 있는데, 그죠? 자, 서울 상사의 단기 대여금인 1,000만원이,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자, 1,000만원이 어떻게 됐다는 건데, 대손이 확정돼 대손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손은 확정돼서 대손 처리를 하는 걸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변의 단기 대여금, 차변의 대손인데, 대손 충당금을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합계잔실산표를 조회를 해봐야 돼요. 6월 15일 날짜로. 자, 그래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자, 6월 15일 날짜를 들어가 보시고요. 자, 성빈이죠. 자, 단기 대여금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낚였어요. 그죠? 단기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없습니다. 없죠? 자, 그럼 모두 뭐가 되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겠죠?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다가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그냥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는 게 더 편하죠? 입력하겠습니다. 요거. 자, 일단 날짜는 6월 15일 되겠고요. 대변의 단기 대여금부터 먼저 갈까요?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울 상사가 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00만원. 차변에, 그렇죠? 기타라고 검색하시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954번. 자, 이렇게 100만원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갈까요? 그 다음 문제. 자, 6월 30일 문제 보겠습니다. 본사 영업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이거 개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예요. 50만원 회계 처리하시오. 부가세 예소금 개정 과목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과 공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공과예요. 그 다음에 50만원, 대변에 부가세 예소금, 자, 50만원 이렇게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요. 자, 그럼 바로 요거 입력 들어갈까요? 자, 6월 30일이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원, 대변에 부가세 예소금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자, 7월 3일 문제 되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자사주식 2,000주, 액면금액 5,000원을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그럼 이제 내 주식을 어떻게 한다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매입하여 소각하고 감자를 한다는 얘기죠. 매입하여 소각이란 말이 나오면 감자예요. 감자라 그러면 뭐예요? 차변의 자본금, 그쵸? 그리고 액면 금액대로 가주시면 되겠죠. 2,0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1,000만원 갑니다. 액면 금액을 감자시켜주면 되겠고요. 3,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돈을 현금으로 줬다고 했으니까 주식을요, 한 주당 5,000원짜리를 3,000원에 산 거니까 600만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나는 1,000만원어치를 찢어서 버린 거니까 400만원만큼 감자할 때 이득을 본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감자 차익. 자, 좋습니다. 요 비슷한 문제도 앞전에서 우리 이 다음 회차에서 우리 봤었죠. 예, 바로 분계 들어갈게요. 자꾸 분계래요. 입력 들어갈게요. 차변에 자본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1,000만원. 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감자 대가라고 하는데 600만원이에요. 나머지가 감자라고 검색하시면 감자 차익 되겠습니다. 요 57회는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원래는 이제
5번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문제 오류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이후에는 바로 제가 그 56회로 전환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56회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6회 이어서 한 회분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회 주식회사 경빈 회사 코드 562번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셨죠? 자, 가겠습니다. 4월 25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래요. DC형.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DB형의 경우가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183번인가 그렇죠? DC형은 그렇죠. 퇴직급여. 단기 비용 처리를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제조냐 판관이냐 나눠지는 거 지금 문제처럼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DC형을 가입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퇴직급여가 나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통예금에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네모할까요? 뭐 금액이 따로따로 찢어져 있죠. 영업직 800번대 퇴직급여죠.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인데 판매비와 관리비 퇴직급여가 3,200만원. 그 다음에 생산직, 그쵸?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인데 제조경비 쪽 퇴직연금이 1,900만원. 나머지는 뭐 그냥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자,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4월 25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자 퇴직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한 번 더 급여라고 더 쳐주세요. 그럼 퇴직급여가 쭉 나오죠. 800번대 퇴직급여 806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3,200만원. 자, 역시 퇴직하고 검색하신 다음에 한 번 더 급여라고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508번 퇴직급여 보이죠? 요게 1,900만원. 그래서 보통예금 나가는 돈은 5,1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갈까요? 자, 5월 1일 문제 볼게요. 공장 건물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집니다. 뭔가 500번대가 냄새가 나죠? 김갑순에게 임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여기서 끊어보시면 이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50만원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으로다가 신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용직이란 말이 딱 보는 순간 사실 여러분들은 잡급이라고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자, 잡급은 잡급인데 제조 경비, 자, 그래서 네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전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비슷한 문제가 옛날에 전산회계 2급도 나왔었고 1급도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뭐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뭐 분계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임금이라는 게 있고요. 급여에. 그 다음에 이제 급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임금은요, 생산이나 또는 건설 같은 곳에다가 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급여는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써볼까요? 생산 건설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간접 종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관리나 감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공장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관리자, 또 뭐가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도 있고, 식당의 아주머니,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급여로 봐요. 원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사 또는 뭐 사무직, 그다음에 뭐 영업부, 뭐 이런 키워드들을 들고 계신 분들 있죠. 주로 사무직 이런 분들. 그다음에 잡급은 이제 500번대, 800번대를 구분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제라든가 또는 뭐 아르바이트, 알바라고 하죠. 알바, 또 뭐 임시직, 뭐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부분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참고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입력을 바로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5월 1일 되겠고요. 출금, 그 다음에 이제 잡급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507 잡급, 805 잡급 나와요. 507 잡급 500번대죠.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5월 15일 문제 보겠습니다. 액면가액 1억 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1억 600만원에 발행하였으며,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일단 사채는 항상 액면금액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3년 만기니까 뭐 비우동 부채인 사채가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1억 600을 발행하였으며 1억 600만원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 그럼 600만원이 남죠 여기.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돼요. 그럼 이제 1억 600만원을 뭐예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아주 전산에게 1급스러운 문제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5월 15일 되겠고요. 대변부터 가죠. 대변에 사채라고 하고 금액은 1억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 그 다음에 1억 600만 원. 대변에 뭐예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니까 할증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할증. 네, 할증 발행 차금.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보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상사에서 발행한 만기 3년인 채권을 다음과 같이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내용 확인했고,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당사는 동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만기 보유증권인 거죠. 자,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이 이제 구입하는 부분인데, 자, 보니까 당사가 발행한 채권, 서울상사가 발행한 채권의 구입비가 100만 원이래요. 보통예금 이체. 그러면 보통예금 이체 모두 103만 원이 나가긴 했네요. 103만 원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만기 보유증권. 그다음에 3년 만기 채권이니까 일단 그쵸, 투자자산 쪽에 해당되는 만기 보유증권이 되겠네요. 이게 103만 원이에요. 예, 부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5월 31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 만기라고 검색해 보면요. 자, 확대해 드리면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건 당좌자산이에요. 그래서 투자자산 쪽에 만기 보유증권을 골라주시고 금액은 103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3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론적인 내용 하나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유가증권 취득에 관련되어 있는 유가증권 취득 부대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예, 유가증권 취득 부대비용.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 있죠. 그죠? 전산회계 1, 2급 때 참 많이 배웠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이외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가 이제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요. 취득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그리고 이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매도가 가능 증권인 만기 보유 증권이었을 경우에 들어가는 취득 부대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해당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이게 좀 다르다는 거. 이걸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기 보유 증권이 100만 원이고 취득 부대 비용이 3만 원 들었지만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3만 원이 수수료 비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은 모두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당사의 제품인데요. 원가와 시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전표 입력을 하는 거죠. 일반전표에서 만약에 원가와 시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10중 8구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나 아니면 부가세 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부속서류 문제가 나올 때 원가와 시가가 나온다면 10중 8구 시가입니다. 예,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전표 입력이라 원가예요. 예, 이렇게 알려드려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입력이 아니라 분기를 한번 해보죠. 제품을 그죠? 자, 생산지 직원의 복류생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의 제품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얼마? 원가가 나가셔야 돼요. 내가 돈 받고 판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생산직 직원의 복리후생비니까 제조경비 쪽 하시면 되겠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입력하고 종료를 하죠. 자, 날짜 9월 3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리고 금액은 10만원, 대변에 제품 적요 8번.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반 전표 입력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55회부터 진행하는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의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열심히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